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해외 자유여행 지침서 5번째로 세부 일정짜기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요. 여행 전에 너무 상세한 계획을 짜두면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우연이나 또는 의외성 이런 게 없어져서 자유여행이 가지는 재미나 또는 의외의 그런 상황에서 오는 그런 재미 같은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계획을 아무리 잘 짜고 가더라도 의도치 않았던 일은 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었는데요.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 가는 버스를 놓쳤다든지 이런 건 애교 수준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노하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행을 망칠 정도의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죠. 천지지변 아니고서는요. 어쨌든 여행 일정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괜찮긴 하겠죠. 근데 이런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할수록 여행의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세부 계획은 반드시 짜고 가야 하는 것이 좋겠죠. 요즘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기도 하고 앱도 있어서 세부 일정 짜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넷이 없던 옛날에는 여러 가지 책들을 참 좋아했었죠. 여행 백배라든지 프렌즈, 론리 플래닛 이런 여행 책자들이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책꽂이를 뒤져보니까 저도 여러 권 샀었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사실 인터넷 검색이나 또는 휴대폰 앱을 사용하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연식 있는 분들한테는 아마도 이런 책자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책들은 2018년 정도부터는 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부 일정 짜는 단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인하기입니다. 어디서 뭘 보고 또 어떤 걸 즐길 건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책자를 통해 찾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지에서 내 취향에 맞는 곳 위주로 고르는 게 좋겠죠. 싱가포르를 예로 든다면 젊은 층이라면 그 오락이라든지 또 여하튼 센토사 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아마 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중년층이라면 센토사 섬은 그렇게 썩 권할 만한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보타닉 같은 쪽이 훨씬 좋겠죠.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와이너리나 위스키 증류수도 충분히 가볼 만하겠지만 술을 안 드시는 분이라면 좀 그렇죠. 근데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라도 포르토에서는 그 와이너리 투어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하튼 해당 도시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최대한 살펴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들로 추려두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먹을거리 확인하기입니다. 사실 여행 국내든 국외든 여행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행의 즐거움에서 음식이 절반은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국내에서는 상관없는데 해외에서는 음식에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좀 있죠. 나는 매 끼니 김치 없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문물, 또 그 지역의 음식,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살고 있는 이곳과는 좀 다른 것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김치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한 끼 정도는 해당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다 그러면 그 음식들을 잘 하는 그런 식당이 어딘지 하는 것도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해산물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해산물을 어디 가면 좀 더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단계는요. 이러한 것들을 날짜에 맞춰서 적당히 배치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앙코르 왓을 3박 4일 일정으로 간다고 치죠.
음, 오전에 도착할 수도 있고 오후 도착도 뭐 있겠지만 오후 도착으로 가정해 보죠. 그러면 아마 첫날 앙코르와트를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숙소에서 잠깐 쉬면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 날 앙코르와트 방문을 위해서 사전에 입장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펍 스트리트에서 툼레이드 칵테일, 요즘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툼레이드 칵테일을 한잔하고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앙코르와트를 방문해서 일출 보고 그리고 또 숙소 들어와서 식사하고 나서 다시 이제 아침 9시나 정도부터 앙코르와트를 구경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몇 군데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전통 공연인 압사라 댄스를 보면 될 거고요. 또 3일째에는 이제 그 외의 사원들, 유명한 사원들이 있죠. 따프롬 같은 거요. 이런 주변 사원을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날짜를 채워가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지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소홀히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역시 필수사항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각 장소들까지 이동하는 방법, 순서,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선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동할 때 도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지 대중교통요 이런 것을 이용할 것인지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도시의 대략적인 지형 그러니까 방향 그죠 이런 것도 기억해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볼거리하고 먹을거리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숙소를 정하는 것이 좋겠죠.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도시들에는 대부분 여행자 거리라는 곳이 있으므로 이쪽에 숙소를 정한다면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도를 확인하고 나면 볼거리하고 즐길거리 이런 거 위치 때문에 다시 전체 여행 경로를 좀 조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 일정표에서 나오는 요일, 그때 제가 요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볼거리하고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적당히 다시 합리적으로 조절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유여행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시간 배정을 예상되는 시간의 1.2배 또는 1.5배 정도는 주의한다는 것이죠. 이건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너무 빡빡하게 해가지고 시간에 쫓기는 여행 그건 즐기려 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유 있게 즐기는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본 일정 짤 때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만약 패키지 여행이 10박 11일 코스라 그러면 자유여행은 적어도 12박 13일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 것과 같은 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짰었던 세부 일정표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이러한 대부분의 일정표는 제 블로그에 예전부터 올려두었었는데 이게 오래전 것들이 많아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댓글로 주소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살펴볼 것은 가장 처음에 사용했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인데요. 2시간 정도 간격으로 시간 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대별로 할 일들을 작성해 두었었는데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항상 정해진 대로 내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략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이걸 처리한다 하는 것을 적어두면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공항 도착, 체크인, 탑승, 비행기 타는 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 도착 시간, 그 다음 숙소 도착 이런 중요한 것들은 시간 딱딱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건데요. 언제 갈 때였나 이게? 여하튼
파리 세 번째 갔을 때였을 겁니다. 이때는 파리에서 주로 미술관을 중심으로 쭉 관람을 했거든요. 그냥 날짜별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아마 이 양식을 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지 싶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즘 쓰는 양식인데요. 이 양식입니다. 이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양식을 썼었는데 이거는 이번 4월 18일 됐네요. 4월 18일 날 대만 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여행 계획의 세부 일정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도 그 대만 달러 그리고 또 우리 돈 그리고 총액 5명이 갈 거거든요. 당연히 뭐 제가 인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 전체 계획에서 뭐 제가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당황하지 않고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짜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융통성 있는 시간들이 있고요. 충분히. 하지만 타이베이에서 이제 화롄 그 타이루고요. 타이루고 협곡 보러 가기 위해서 타이베이역에서 화롄으로 갈 때 타야 하는 기차 시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키져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하려고 그랬더라? 다시 그럼 실제가 뭐죠? 어떻게 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얘기를 짜기 위해서는요, 보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번 3월 8일 날 며칠 뒤네요. 며칠 후에 달랏하고 나트랑 저 혼자서 오랜만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곧 퇴임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완전 휴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짜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죠.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달랏 패키지 여행 3박 4일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달랏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가톨릭 성당, 달랏 대성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수국 정원도 있고요. 먹어야 될 게, 돼지갈비 덮밥, 뭐 이런 것도 있나? 그 다음에 달랏 기차역, 요거는 뭐 TV도 나오고 해가지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반간, 이거는 뭐 동남아 가면 코코넛 해가지고 비슷한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린폭 사원, 달랏 최고 명물 해놨네요. 린폭 사원. 그 다음에 수원흥 호수. 그 다음에 분짜 반시오. 자, 그리고 분짜하고 반시오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이지 하우스. 요거는 내용 보니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시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오다이 황제 여름 별장.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 반미는 저거 베트남을 몇 번을 가도 아직 반미는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달랏 자수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요. 우선 김에서 달랏 가고 달랏에서 바로 나트랑 갈 겁니다. 그 전에 공항에서 버스터미널 가야 되겠죠.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면 11시 50분쯤 되겠네요. 그러면 40분 걸리니까 40분 걸린다고 나와 있으니까 12시 30분에 도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건 택시를
타면 7,000원 가량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7, 8,000원 가량. 그 다음에 버스 터미널에서 바로 나트랑 갈 겁니다. 요거는 13시 해가지고 17시. 요거는 슬리핑 버스 4시간 가량 걸리고요. 예약을 미리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크인 하고 나서 정비 좀 하고 나면 저녁 식사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요것도, 식당 해물 정도 첫날 해산물 푸짐하게 먹도록 하죠. 한잔하고. 예. 그 다음 그 뒷날은 이제 나트랑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나트랑이, 나트랑에서 포나가라 사원. 네, 요거 정도가 되겠죠. 숙소가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포나가라 사원까지 한 2km 되더라고요. 2.5km쯤 되나? 그러면 여기는 걸어가기가 참 애매한 위치입니다. 젊었을 때는 3km 이내는 무조건 걸었지만 지금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도중에 가는 길, 이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걸어가다 안 되면 택시 불러서 타든지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아침 식사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숙소에서 보나가르 사원이었나요? 요거 한 느긋하게 가죠. 10시나 해서 출발해서 보고 오면 몇 시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잡아놓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호캉스 하죠. 호캉스.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저녁 식사, 7시 정도 갈까요? 그러고 나면, 제가 좀 설정을 잘못했었는데, 생각을 잘못했었는데, 나트랑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서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아침 식사 마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8시, 9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아웃. 10시. 그 다음에, 숙소에서, 버스터미널까지, 30분가량, 20분가량 걸릴 겁니다. 10시에서, 10시 20분. 1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트랑에서 달라스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11시 버스를 제가 아마 예약을 해뒀을 겁니다. 15시가 되나요? 4시간 걸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숙소 체크인. 이게 15시 30분 정도로 잡아두죠. 그 다음에, 호수 구경. 그 다음에 야시장 구경. 사실 달라스는 제 마음 들어갈 거라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은 스쿠터 대회에서 이곳저곳 다니려고 합니다. 이틀 동안요. 스쿠터 대회 비용이 하루 한 8,000원인가 아마 그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알아둔 정보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세부 일정을 짜 나가시면 됩니다. 세부 일정 짜는 거는요, 이런 양식 말고 다양한 양식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인터넷에서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걸 선택하셔서 짜 나가시면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몇 번을 작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해놓고 나도 영상을 만들고 나서 봐도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세부 일정 짜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전까지 영상을 보니까 한두 군데 오류도 있었고 또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그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이후에 추가할 영상 내용도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차근차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